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직 지원자인데요. 그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많은 네. 취준생들이 선망하는 기업입니다. 뭐 간략히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명실공히 네, 세계 최고의 최고죠. 기업인데 제가 일전에 현대자동차 때도 이런저런 것들을 좀 알고 가라라고 그렇게 좀 과제를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도 삼성전자를 그런 방향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삼성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특히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쪽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조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전략 내용. 그다음에 휴대폰은 음성인식 빅스비가 조금씩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어떤 네. 모습인지. 그다음 가정 같은 경우에는 AI, IoT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 모든 가전을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런 혁신적인 내용들 추가적으로 조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전장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별도로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자계열 공대생뿐만 아니라 인문, 상경계열 학생들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만큼 많이 준비를 하는 회사인데요. 지원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최근 대한민국을 가장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나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 손꼽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연봉뿐만 아니라 인센티브가 되게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네. 저도 뽑아준다면 무조건 가고 싶은 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일단 삼성의 경우에는 지난 상반기까지만 그룹 차원의 공채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올 3월 그 미전실이 해체가 되고 하반기부터 계열사별 채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이제 어떤 영향을 좀 가져올까요?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고요. 오히려 지원자들한테는 좀 좋아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삼성을 지원하려고 하면 한 기업만 선택해야 됐었는데 이제 다양한 기업들을 다 선택할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적성 보는 날에 네. 합격한 회사들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선택의 폭이 넓혀졌다라고 하는 측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계열사들도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를 따라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채용 방식이라든지 팔로우 형태로 갈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열리는데 과연 삼성이 블라인드 채용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가 오히려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이 계열사별 채용으로 바뀌었지만 서류에 이어서 직무 적성 검사, 면접 등으로 이어지는 채용 과정은 그대로입니다. 특히 직무 적성 검사에 취준생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그 삼성 직무 검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일반 직무가 가장 많이 보는 게 G사트 시험이고요.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직군자들은 이제 코딩 시험이라고 해서 따로 추가적으로 보고 있고 디자인 직군자들도 역시 디자인 포트폴리오 같은 그런 심사를 이루어지고 있는데 G사트 놓고 본다면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라인드 채용으로 가면서 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자소서의 합격 비율을 높일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더 많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게 성립이 되니까요. 그럼 어디에서 많이 자르냐? 아무래도 필기에서 좀 많이 잘라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적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많이 푸는 게 관건이고요. 또 정확하게 풀어야 되니까 문제에 많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적성 시험 문제를 좀 많이 접했으면 좋겠고요. 인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중에 돈 10,000원 정도만 내면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전공은 전자전기공학부.
학점은 3.2점이고요.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70점, 토익 스피킹 레벨 7입니다. 네.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봉사 동아리 SK 써니에서 2년,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스터디 4년을 했고요. 경력으로는 삼성물산 사무보조 8개월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특기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 관련 스터디를 4년이나 했으니까 그야말로 달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삼성물산에서 이 근무 경력이 좀 눈에 띄는데요. 8개월간 사무 보조를 했다고 적혀 있는데 다른 계열사긴 하지만 아무래도 삼성이라는 기업의 문화를 좀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인상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유재한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4년간의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걸로 봐서 네. 의사소통 능력에 되게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 마케팅 쪽으로 좀 지원을 한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황범희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물산에서의 근무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데 네. 같은 삼성이라도 사실 계열사별로 조직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뭐 삼성을 안다라고 100%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회사 생활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어필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인공이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목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네. 주인공 어떤 내용을 쓸지 소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얼지니어. 얼진이요? 얼지니어. 이게 어허. 어떤 의미인지도 사실 모르겠고 단어 자체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소제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본인은 뭔가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그렇죠. 제시한 것 같은데요. 뭐 귀와 관련된 엔지니어를 얘기하는 건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틀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냥 담백하게 표현하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 읽어보도록 할게요. 얼지니어. 제가 삼성을 선택한 이유는 삼성전자만의 얼리 어댑션 경쟁력 때문입니다. 얼리 어댑션이란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에 대해 가장 먼저 소비자에게 선보여 편의성을 제공하는 경쟁력이고 삼성전자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제일 먼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영업 마케팅 엔지니어로서 세상을 편리하게 하여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기에 삼성전자를 택하게 되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학부 시절 전공 과목의 수강을 통해 전자공학에 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여러 프로젝트에 참가하며 설계 툴을 다루고 사람들과 협업하여 좋은 결과를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차량 무선 통신에 대해서 1번, 지능형 순항 제어 시스템을 통한 오차율 3% 이내 전방 차량 감지 프로그램 설계 프로젝트 2번, 스페인에서의 인턴십을 통한 실제 업무 구현 및 스마트카 시장의 흐름 이해 등의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회사에 입사 후 저는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얼리 어댑션의 영역까지 넘나드는 얼지니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통신 기술을 이용해 저는 삼성전자의 스마트카 산업에 보탬이 되고 전 세계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태블릿 PC로 차량을 제어하는 터치 커멘트 기술 발전에 더욱더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네, 영업 마케팅 지원자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마치 연구개발직 지원자가 아닌가 오.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 지원 학생 어떻게 봤습니까? 소비자가 많은 곳에서 일한다는 뭐 직무의 특성을 이해해서 뭐 소비자라는 단어 활용은 그래도 적절하게 했다고 보는데 네. 이게 아마 자료 정리와 분석을 토대로 하는 직무인데 여기서 자신의 강점을 많이 어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프로필상에는 없었던 스페인 인턴십의 경험이 나타나 있는데요. 네. 멘토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만약에 이게 영업 마케팅 직무의 그 자소서라면 탈락이고요. 연구개발직의 자소서라면 세모인 것 같습니다. 세모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영업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구개발 직무다라고 하는 바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을 한다면요. 네. 이 친구는 지금 얼리 어댑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얘기를 구성하려고 애써서 조금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요. 도입부터 삼성이 과연 어떤 모습에서 얼리 어댑션이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친구가 하고 싶어하는 거는 삼성의 스마트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초반에 얼리 어댑션이 아니라 삼성이 전장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든가 아니면 스마트카 산업에 대해서 삼성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서술해 주든가 그다음에 뒷부분에 본인이 그러한 사업들을 내가 잘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준비 과정을 적어주는 것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마지막에 스페인 인턴십 등 이런 경험은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핵심적인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서 본인의 역량을 좀 드러낼 수 있게 그렇게 다시 작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장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을 포함하라고 했는데요. 지원 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좀 사건이나 인물이 있나요? 제가 아마 해양경찰 군생활 당시 있었던 세월호 해상사고 그게 아마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일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그때 그 마음으로 좀 더 간절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인공의 경우에는 어떤지 소제목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네. 어둠 속에 빛이 있다라고 썼네요. 네, 역시 좀 정확한 의미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좀 다만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하는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요. 네.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예, 무언가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희망을 놓지 않았다라는 어떤 긍정적이고 끈기 있는 자세를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1번, 아까 all engineer, 귀 엔지니어보다는 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둠 속에 빛이 있다. 축구 선수가 꿈이었던 저는 6년 동안 운동선수 생활을 하다 공부하는 학생으로의 도전을 결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식 축구 선수로 활동하며 국내 프로팀 신인 드래프트를 통한 입단을 앞두고 있던 찰나, 저는 팀 동료와 훈련 도중 무릎을 부딪혀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원을 찾았고 무릎 연골에 혈액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 현재 상태로는 뛸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제 꿈은 허망하게 무너졌고 결국 저는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꿈에 대한 상실감과 목표에 대한 좌절감으로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며 방황했지만 묵묵히 옆에서 지원해준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자신의 강한 의지 덕분에 저는 공부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고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늦게 공부를 시작해 따라가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지만 저는 하루에 10시간 공부량을 목표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천천히 꾸준하게 달성해 나갔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 때까지 선생님을 괴롭혔고 EBS 인터넷 강의와 많은 문제집 풀이 등을 통해 공부한 결과 저는 첫 학기말 시험에서 전교 22위 안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저를 대표 모델로 발탁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운동을 목표로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고 1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에 상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고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제가 삼성전자에 입사 이후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꾸준하고 부지런한 업무 능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통해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을 겪고 있어서 읽는 이들에게 좀 강한 인상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프로 운동선수를 준비하다가 공부를 바꾸기도 어렵지만 어렵죠. 또 첫 시험에서 전교 20등 안에 드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거죠, 예. 네. 어떻게 보셨나요, 멘토님? 이 항목은 합격입니다. 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친구예요. 이 친구 보니까. 네. 이 친구를 이해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본인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죠. 네. 이 글을 딱 읽으시니까 앞에 항목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하지 않으십니까? 네, 네. 이해가 그럴 수 돼요. 있겠구나. 네. 이 정도의 성과를 보면 좀 열심히 했구나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도 좋고요. 아무튼 성장 과정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떠한 사건을 겪어서 그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지금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조금만 욕심을 갖는다면 네. 앞부분 내용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내가 삼성전자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보시면 그냥 꾸준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꾸준하고 부지런한 업무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는 특유의 집중력과 끈기 그리고 실행력이 있기 때문에 맡은 바 일은 당연히 할 거야.
삼성전자에서도 맡은 바에는 당연히 할 건데 그걸 한 단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다라고 좀 플러스 알파로 본인을 조금 더 포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이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에서는 두 가지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습관이 보입니다. 이 경우 가끔 문장 자체가 어색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리 어댑션이란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 가장 먼저 소비자에게 선보여 편의성을 제공하는 경쟁력이고 삼성전자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제일 먼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두 문장이 이어지면서 너무 길고 연결도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얼리 어댑션에 대한 설명과 삼성전자에 대한 강점을 나눠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보다 그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 정도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리 어댑션이란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 가장 먼저 소비자에게 선보여 편의성을 제공하는 경쟁력을 말합니다. 삼성전자는 다른 회사들과 비교할 때 얼리 어댑션 경쟁력이 월등합니다. 띄어쓰기에서도 적지 않은 오류가 보이는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보았을 띄고 때, 6년 뛰고 동안 운동선수 생활. 특정 시간을 나타내는 때나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동안은 띄어써야 합니다. 하지만 붙여 써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그때, 저때, 저와 연결되는 경우 붙였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한동안, 복합어이므로 붙였습니다. 문장을 쓰는 것은 습관입니다. 평소에 문장을 간결하게 쓰고 띄어쓰기를 살피는 습관을 갖추면 자기소개서 쓰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대학생이라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에 답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만의 생각, 그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신문을, 특히나 경제신문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사회 이슈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겠죠. 그렇다면 랜덤으로 고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이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지, 공통적인 관심사는 산업, 기업 아니면 직무겠죠.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찌되건 여러분들 검색하실 텐데 단순히 기사 짜집기 하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 가지라도 조금 더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뉴요커, 요우커. 요우커는 중국어로 관광객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류의 열풍으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은 늘어나기 시작했고 점점 중국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서 한국 전체 관광 수입의 40%를 차지하는 등 요우커는 한국 관광시장의 최대 고객으로 부상하는 추세입니다. 저는 이러한 요우커를 대상으로 공략한다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인 중에서도 소비를 주로 하고 있는 핵심 소비 집단을 분석해본 결과 20, 30대 중국 여자들의 소비가 가장 활발했습니다. 1번 중소형 자동차, 스마트 디바이스, 문화 콘텐츠, 교육 부문에 가장 관심이 많았고 2번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며 대량 구매를 한다는 특성 3번 소비 패턴 분석 결과 쇼핑에 머물렀던 초기 방명이 점차 문화, 레저를 즐기며 콘텐츠를 추구하는 패턴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예로 삼성의 딜라이트 체험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는 경우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중화권 스타를 필두로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한류의 흐름에 동참함은 물론 중국어 실력을 가진 직원을 통해 맞춤 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RFID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성향에 맞는 색상과 패턴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요우커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소비 패턴이 질적으로 고급화된 요우커들을 대상으로 주력 상품인 SUHD TV, 갤럭시 노트 5, 셰프 컬렉션 냉장고 등을 중국어 안내 서비스를 통해 소개하고 IoT를 활용한 건강, 쇼핑, 교육 등 분야별 솔루션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케팅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요우커들을 공략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뿐일 것이며 저는 이 흐름에 일조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상황인데요. 네. 이 중국인 관광객 증가를 사회 주요 이슈라고 말한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원 학생 어떻게 봤어요? 아니 제가 최근에 본 기사도 그 요우커의 발길이 끊겨서 국내 여행 수입이 6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봤거든요. 뭐 딜라이트 체험관이라는 삼성만의 특징을 꼬집은 것은 좋았는데 주제 선정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국인 관광객 대상의 마케팅 제안을 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질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과는 조금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궁금했어요. 이 친구가 지금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좀 이 친구를 믿고 싶어서 갤럭시 노트 5를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좀 이전에 작성해 놓은 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할 사항은 뭐냐면 시점에 맞는 내용을 꼭 적어주자라고 하는 걸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 친구의 다른 면, 어떤 면이냐면 영업 마케팅을 지원했잖아요. 네. 그럼 어떤 전략적인 면이 나와야 하는데 이 친구가 내놓는 전략이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뭐냐면 한국 시장에 오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의 전략이거든요. 이것보다는 중국에서의 우리 삼성의 전략은 어떨지를 그렇게 펼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사실 중국에서의 삼성전자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만 조금 부품이라서 나아가는 거지 휴대폰이고 TV고 이런 가전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매출이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한국에서의 B2B, B2C가 아니라 중국에서의 B2B, B2C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의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게 조금 더 전략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좀 더 공격적인 영업 마케팅 방법을 그렇죠. 제안했다면 더 좋았을 것 네네,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지원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께서 미리 써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네, 여러 항목 중에 어떤 내용이 돼 있었었나요? 네, 제가 써본 항목은 세 번째 항목인데요. 주요 사회 이슈와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썼습니다. 멘토님의 조언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멘토님께서 어떤 조언을 미리 해주셨나요? 네, 첫 번째로 가급적 지원 기업과 관련한 산업 트렌드 혹은 지원 직무와 관련된 이슈를 선정할 것. 두 번째, 본인만의 시각으로 분석하되 뒷받침할 근거를 댈 것. 단순 자료 나열이 아닌 본인만의 의견을 첨가할 것. 세 번째로, 마지막에는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완성할 것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4차 산업혁명이 떠오르고 있는 시대에서 사물 인터넷, O2O 등 다양한 방향들이 있지만 저는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혁신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진짜 의미는 생산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킨 지능형 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수요 예측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야의 대형 설비에 상당수 적용되었는데 각종 회전체에 부착된 센서를 바탕으로 운영 파라미터를 누적하면 설비의 고장 유무 판별뿐만 아니라 고장 예측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이미 적용된 머신 비전 같은 것들을 통한 품질 검증 단계도 발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생산 공정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품질 검증 단계와 연계할 수 있다면 품질에 대한 예측도 가능할 것이고
아예 예측 기반으로 생산 단계에서 자동 제어를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향후 에너지 수요도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보적인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가지고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다른 기업에 제가 속한 삼성전자만의 솔루션을 B2B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또 다른 기술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전공은 다른데도 좀 관련 산업의 트렌드와 연결해서 쓰려고 노력한 점이 좀 엿보이거든요. 네. 멘토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 지원 학생 되게 어려웠죠. 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렵네. 아쉽게도 네네. 아쉽게도 이 항목은 좀 탈락을 아하. 너무 드리고 냉정하세요, 싶은데. 멘토님. 제가 알려준 대로 그 구조화대로 좀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내용상으로 특히 제가 알려줬던 2번 사항 본인만의 시각으로 분석하되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거는 기사를 좀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짜집기 했다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 맞나요? 아니, 짜집기까지는 아니었고 조금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요? 이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본인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친구가 과연 스마트 팩토리에 진짜 관심이 있는 지원자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왜 그랬냐면 특히나 머신 비전을 통한 품질 검증 단계를 발달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썼는데 실제 이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검색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지원 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앞부분에 했어요. 저는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혁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서비스업의 혁신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조업은 이미 될 대로 됐으니까 진행될 만큼 됐으니까 서비스업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쓴다면 굉장히 차별화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약간 구조를 그런 쪽으로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비록 오늘은 탈락을 들었지만 아쉽게도. 계속해서 멘토님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쓰다 보면 4년쯤 되면 거의 뭐 자기소개서의 달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어땠나요? 아니 현재 저 지금까지 뭐 삼성, SK, 롯데, KT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들 자기소개서를 되게 많이 써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오늘처럼 솔직히 새로운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어서 되게 조금 충격적이었고 또 쓸 때마다 새로운 평가들을 멘토님들이 제시해 주셔서 네, 더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 하반기 채용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채용 규모가 다소 늘었다고 해도 취준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좁은 문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서류 탈락의 결과를 좀 받은 학생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미 탈락했거나 아니면 채용 과정에 있는 그런 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자소서는 네. 여러분들의 정량적인 역량을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또 점점 블라인드 채용으로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상에도 평가할 때 이 친구가 왜 지원한 거야? 왜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이지? 어떤 경험이 있는 거지? 어떤 경력이 있는 거지? 어떤 지식이 있는 거지? 철저하게 정량적인 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맞춰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온스펙이라고 하죠. 그거에 관련된 필요한 스펙들은 더욱더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뭐 작성하는 어떤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담백하더라도 내가 쓸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심플한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량적인 면을 충분히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